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잼잼이도 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준비는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좀 썼잖아요. 이 작가로서 조금 할 얘기들을 좀 하면서 고민 아닌 고민들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새해 목표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따뜻하고 이제 좀 네. 말랑말랑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네. 오늘 나를 위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나를 위한 것들.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잼잼이들은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연을 받았어요. 식빵 언니의 방식대로 조언이나 좀 위로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언 좀 그만하고 싶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조언자가 또 돼가지고 아무튼 제가 최대한으로 한번 조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내 조언이 아무튼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잼이들이 사연을 되게 많이 남겨줬거든요. 네. 댓글이 500개 정도 그래요?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선점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사연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선물로 사인 책도 한 권씩 선물해 주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조언자가 된 거야 지금? 모르겠다. 이게 사연들 다 이거 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어 누가? 이거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한 거야? 다들 일을 하는구나. 나 너무 잘했더니 다들 일을 열심히 하네. 너무 예쁘게 이거 하셨네. 일단은 뭐 말차들 한 잔 들이켜보고 좀 시작을 할게요. 와, 야 너무 예쁘게 이거 포장해놔가지고 이거 좀 그렇다. 이거네요. 사연이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배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줬어요. 중학교 2학년 운동선수 잼잼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집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많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잠을 보충해야 하는데 핸드폰 보다가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잠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끝까지 다 하는 날도 있지만 스스로 핸드폰 사용 자제를 하지 못하는 습관을 정말 고치고 싶네요. 반성하고 또 반성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의 작심 3일, 아니 작심 1일 마음가짐에 대한 식빵 언니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안 보냐 이건 거잖아요. 일단 핸드폰이 지금 중독이 좀 살짝 되셨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알람 같은 거 맞춰놓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뭔가를 할 때 뭐 10분, 15분, 20분 알람을 딱 맞춰놓고 그 시간만 핸드폰 보는 시간으로 딱 정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5분, 20분이면 제가 식빵 언니 그 콘텐츠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식빵 언니만 하루에 하나씩 정도 우리 그거만 보고 딱 끝내는 걸로. 왜냐면 또 운동선수라고 하니까 우리 잼잼이 이거를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쌓이다 보면은 또 루틴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보는 것도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알람을 한 번씩 맞추잖아요. 맞추고 다시 시작을 또 해요. 왜냐면 띠디띠디 누르면 이제 뭐 정지 아니면 다시 시작 둘 중에 하나잖아. 저도 모르게 다시 시작 한 번씩 누르긴 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래도 원래 많이 보던 거에 비하면 적게 보게 되지 내가 봤을 때. 뭐 40분까지라도 40분 정도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딱 집에 와서 오늘 하루에 일과 마무리하면서 10분 콘텐츠 한번 보고 그냥 뭐 다른 데도 좀 살짝 둘렀다가 또 이제 또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딱 하면 되지 않을까. 작심 3일도 쌓이고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조금 천천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이 됐을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또 놀리는 거지 나.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막 뻗어있고 너무 그럴 때 있잖아.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알람을 맞춰놓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잖아. 얼마나 하고 싶겠어. 자,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길어요. 네, 좀 사연이 깁니다. 아니 되게 진지하게 써주셨네 이분들이. 나는 뭐 주접 댓글만 할 줄 알았는데 안 맞는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을 4년 버티다가 목표가 없이 맹목적으로 버티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올해 새로운 도전을 했고 전문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목표를 이룬 순간 더 무거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원 합격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닌데 단기에 짧은 목표를 이루고 나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는 기분이에요. 시작점에 서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필드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뒤늦은 진로를
바꾸는 결정을 한 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영경님도 이럴 때가 있으셨나요? 어떤 태도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마주하셨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전 직장을 그만두셨고 그러면서 올해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제 대학원은 이제 공부를 이제 더 하시려고 해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또 넥스트 스텝이 또 고민이신 거구나.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이 이제 힘드시고 4년이나 버티신 거가 일단 대단하신 것 같고 많이 불안할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거를 이제 어쨌든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일들도 많이 바뀌고 저마저도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선수 생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감독으로 데뷔도 했었고 저도 새로운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뭐냐면 다른 일이라도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거를 했을 때에도 이 전에 했었던 것들이 쌓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험이 약간의 뭐 분야가 다를 뿐이지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원에서 충실히 공부도 하시고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들이 많을 거고 배우는 것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업무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것뿐만 아니고 4년 동안 고생하신 것도 본인의 그 경험이 결국에는 쌓인다. 그 저도 선수 생활 때 선수만 했고 어쨌든 경기만 뛰었는데 그 선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더라니까 쌓여.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이 힘들 때도 좋을 때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본인이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이 쌓이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도전도. 저도 새로운 도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면서 힘듦은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분야에 가면서. 근데도 하다 보니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의 경험도 이 새로운 일에 쓰임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걱정 없이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에 충실하시고 학업에 충실하시고 저도 대학생이잖아요. 이사학번입니다. 이사학번. 이제 12월에 저도 이제 기말고사를 봤고요. 지금 점수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쨌든 경험이 쌓인다는 거야. 그렇죠? 좀 도움이 되나 몰라 지금 조언들이. 네? 괜찮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그래도 조금 짧게 써주셨어요. 내년에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신입 교사입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시작하는 교직 생활이라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잘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영경 선수님께서 해외 선수 시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갔었잖아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라고 이제 적어주셨습니다. 해외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그러면 발령이 난 거죠?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해외에서 이제 일본 2년, 터키에서의 6년, 그다음에 중국 1년, 그다음에 다시 터키 2년, 그리고 이제 한국 왔다가 또 중국 1년 더 뛰고 이제 해외는 안 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두려움도 있고 이제 가서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뭐 다르기 때문에 좀 걱정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가서 또 부딪혀 보면 별거 아니거든. 본인이 분명히 그만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령 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그 해외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더 즐기지 못했을까 요즘 들어서 좀 생각들을 많이 듭니다. 그때도 즐겼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한 달 살기, 2달 살기. 근데 저는 뭐 시즌이나 이런 것들 뭐 6개월, 8개월 동안을 그 나라에서 지냈잖아요. 그 문화를 경험을 하고 여러 외국 사람들이랑 생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그러실 텐데 하다 보면은 너무 적응이 돼서 잘 지내실 거고 결국은 언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언어도 되게 많이 배우시기를 추천하고 언어뿐만 아니고 그 문화까지 배운다고 하면 어느 나라를 지금 가시는지는 좀 써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즐겁게 잘 지내실 거고 그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잘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부딪혀 보시고 문화를 좀 배워보시면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경님은 해외에 나가서 힐링 같은 게 필요하면은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뭐 친구들이랑 이제 뭐 살짝 저희는 이제 약간 큰 경기 같은 거, 큰 경기를 해서 이기면 다 같이 이제 뭐 클럽을 간다든지 뭐 바를 간다든지 우리 같이 이제 선수단끼리 뭐 어디 딱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좀 놀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놀 걸. 왜냐면은 사실 그런 기회들이 현생을 살다 보니까 많이 안 생기더라고. 아, 해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또 들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때 시간들이 이제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부딪혀 보시고 언어랑 문화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고3 잼잼입니다. 공부를 할 땐 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서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도 하게 될 텐데 어떤 일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이다가 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그간 해온 게 소용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합니다. 언니는 꿈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셨나요? 인생의 목표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삶의 이제 매 순간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정성을 기울이면 또 거기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들을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결국 그 목표치에 왔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없고 그냥 그 결과만 이뤘으면 저는 그 결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키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실 건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채우셔서 나중에 그 결과가 왔을 때 그 결과를 쟁취하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가는 걸로 결정하셨으니까 학업에 충실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소중하게 하시다 보면 본인이 분명 뭔가 하고 싶다 원하는 방향들이 나올 거라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사연이에요? 이거 또 어린 친구가 또 보냈어요. 여기도. 자, 운동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쪽을 전공하고 싶은데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도 기준 미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진로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진로를 고민을 해? 이참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로로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고 싶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른스러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말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좀 이걸 적어서 좀 남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얼마 전에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2명의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부모님도 이제 얘기를 하나 봐. 너 이제 커서 뭐가 될래? 어떤 거 하고 싶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26년에 제가 이번에 새롭게 생각한 목표는 조금 더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뭘까를 찾아내는 게 이번 2026년에 한번 해보고 싶은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그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88년생 38살도 아직 길을 못 찾고 있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정확한 직업이 없잖아요. 뭐 유튜버에 뭐 어드바이저에 뭐 국제위원회 뭐 부위원장에다가 뭐 재단 이사장에다가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내가 하면서 뭐 행정이든 지도자든 유튜버든 이 중에 어떤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앞으로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 일인지 찾아내는 게 이거는 끊임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열정이라든지 그 방향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도 좀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사연들을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 방향성에 대한 뭐 고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2026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경험들, 또 새로운 목표들을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또 고민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잼잼이 분들이 아주 2026년도를 잘 시작을 하셨고 또 좋은 마인드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역시 확실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식빵 언니랑 거의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이 많네요. 이게 또 약간 우리가 끼리끼리죠? 네, 끼리끼리. 원래 끼리끼리잖아. 이게 약간 비슷한 성향이 좀 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이번에 2026년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좀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일은 뭘까를 찾아냈으면 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너무 재밌는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잼잼이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책이 나오신 거 알죠? 그래서 요즘에도 책 시장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책이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책을 진짜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지금 오늘 고민을 얘기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공감될 만한 얘기들도 너무 많았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도 많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의 오늘 주인공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인이 된 책을 선물로 드리고요. 추가로 5분을 저희가 댓글을 보고 5분 또 뽑아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약간 독후감이죠. 좀 적어주시면 그 내용들을 보고 5분을 또 추가로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우리 2026년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빵언니 잼잼이 분들과 저와 함께 올 한 해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들, 우리 본인이 해야 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콘텐츠로 또 이렇게 사연들을 받아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2026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